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큰 맥락 잡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이 수업을 잘 들어주시면 앞으로 공부가 쉬워집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얘기 공부를 좀 해요. 근데 첫 번째 글씨 참 안 나온다. 좋은 펜을 써야 되는데.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첫 번째 영역이죠.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셨을 때 이제 맨 처음 만나게 되는 시험지가 바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입니다. 25문제 시험을 봐요.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뭐죠? 어떤 과목인가요? 이게 어떤 영역? 제가 지금부터 과목과 영역을 좀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용어를.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게 도대체 뭐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도대체 뭐고? 우린 왜 이걸 공부해야 될까?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봅시다. 인간, 행동, 사회환경. 참 과목명도 이름이 참 희한하게 깁니다. 그죠? 자, 인간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그 실천의 유일한 대상이 인간이죠. 맞죠, 여러분?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인간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실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맞나요? 혹시 여기서 요새 동물복지 유명하던데 나는 개를 대상으로 복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은 없으시죠? 혹시 개복지 하려고, 돼지복지 하려고 하는 분은 없을 거야. 다시 얘기하자면 사회복지사의 유일한 실천 대상인 인간을 이해하는 과목이 바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입니다. 근데 이놈의 인간은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은 어떤 특정 상황 또는 조건에 대해서 다 똑같은 행동을 보여요. 그럴 때가 있고, 또 거꾸로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 사건 조건에 대해서 각각 개별화된, 즉 각각 사람마다 다른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을 제가 지금 배도 무서운데 꿀밤을 한 대 딱 때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가 날 쳤으니까 나도 널 치겠다. 예. 제가 선생님한테 때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딸이에요 혹시? 엄마고? 제가 선생님한테 때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분은 그냥 말로 왜 때려요? 제가 한 대 때렸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죠. 내가 뭐 잘못했나? 나 스스로에 대한 자아 비판을 하시는 겁니다. 한 대 때렸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어이없네. 어이없네 이러고서 그냥 가실 거죠? 그럼요. 어, 우리 여기 굉장히 독한 분들 오늘 모였습니다. 선생님은요? 예, 두 분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죠? 각각 지금 반응이 틀리잖아요. 왜 틀리죠?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한 대 묻어 맞았으니까 내가 똑같이 너한테 대해주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요, 에이씨, 내가 너한테 한 대 맞은 거 그냥 덮고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내가 잘못했나? 자아 비판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왜 각각 틀리죠? 사람마다 반응하는 행동들이 생각이 달라서 뭔가가 다르긴 다르니까 다른 행동을 보이겠죠. 그것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는 성격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 자, 사람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서 각기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각기 어떤 다른 성격을 갖고 있고 이 다른 성격에 기반해서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다시 정리하자면 성격이라는 것이 인간의 다른 행동을 만드는 원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그러면 중요한 게 그 성격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지? 그 성격은 어떻게 또 만들어지고 또 성격은 또 어떻게 변화되지? 변화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건 절대 변화가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한 번 만들어진 성격은 변화가 안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성격은 삶의 과정 중에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틀려져요. 그걸 정리한 이론을 우리는 성격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행동의 맨 첫 번째 파트는 이 성격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제 17회 시험부터 성격 이론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시험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성격 이론. 성격 이론은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인간의 다른 행동을 만들어내는 원인인 이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발달되어지는지를 연구하는 겁니다. 인행사의 첫 번째 큰 기둥은 뭘 공부하는 겁니까? 바로 성격 이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은 같은 행동을 해요. 같은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하죠? 애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어떡하지? 다 웁니다. 혹시 아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엄마 안녕? 이러고서 태어난 애는 없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태어나면 아기들은 울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청소년기가 되면 다 이것들이 깡패가 되고, 그죠? 예. 중년이 되면 늙습니다. 머리털이 하얘지고, 그죠? 노년이 되면 더 늙고 힘들어지다가 이제 우리는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단계를 맞이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즉, 인간한테는 공통적인 행동의 유형들이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그대로 밟아가야 될 길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발달 과정 이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 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정한 교과 과목의 제목이 전생애적 발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자, 우리 잠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의 가장 주축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성격 이론과 그 다음에 이 발달 과정 이론.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회 환경자가 하나 붙었습니다. 자, 뭐를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냐 하면 도대체 인간의 이런 성격의 발달하고 또 이 단계별로 발달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단계별 발달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 요인이 첫 번째가 유전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유전. 두 번째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다시 유전과 환경, 우리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게 인간 발달에는 유전과 환경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다시 유전, 환경. 유전은 뭐죠, 여러분? 그렇죠. 인간을 발달시키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내적인 요인입니다. 내적인 소인. 내적인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나 RNA 같은 것들을 유전이라고 해요. 이건 내 안에 있다가 어떻게 나의 성격을 발현시키고 또 내가 발달되어질 때 나는 점점 누구 닮아갑니까? 엄마 아빠 닮아가죠. 그죠?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내적 요인인데 우리가 환경, 얘를 또 다른 말로 사회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사회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발달시키는 외적인 요인입니다. 한 인간이 있으면 인간 바깥에서 어떤 요인이 들어와서 인간한테 영향을 줘요. 애가 태어났는데 이때 외부에서 엄마가 얘한테 밥을 열심히 잘 주면은 애는 토실토실 잘 자랍니다. 근데 외부에서 밥을 잘 안 주고 식이를 잘 해주지 아니하면 얘는 잘 자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외부에서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인간을. 자, 다시 한번.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인이 뭐라고요? 유전과 환경.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전과 환경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우리가 만일 이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개입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유전적인 요인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무슨 황우석 씨야? 황우석 씨도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가 개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죠? 클라이언트의 환경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 환경이 클라이언트한테 더 유리하게.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를 학대하는 어린 아동이 있는데, 아동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이 아동이 이제 계모한테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얘 발달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계모한테 개입을 해서 이들로 하여금 좀 더 좋은 양질의 그런 양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개입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나요?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가 개입해야 될, 클라이언트와 관련돼서 개입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이 아니라 뭡니까?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사회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사회복사도 뭐지? 바깥에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 환경을 이해하는,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환경이 어떻게 구성, 발전되어지었는지를 공부하는 이론을 우리는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론이요, 여러분? 자,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이렇게 세 가지 이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성격 이론, 발달, 과정 이론,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요? 체계 이론이요. 체계 이론에서는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성격 이론은 학자들이 각자 자신들의 주장을 갖고서 인간의 성격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발달되어지는 것이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다뤄봐야 돼요. 그걸 공부해야 되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학자들이 얘기를 했냐면, 자, 성격이 만들어지는 거, 요거 잠깐 지워도 될까요, 여러분? 예. 자, 인행사는 크게 덩어리가 몇 개가 있다. 하나, 둘, 셋. 첫 번째가 성격 이론이 있고, 발달 과정 이론이 있고, 체계 이론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그 성격이 만들어지는 그 성격 이론에 관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정신역동 이론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정신역동 이론. 시작. 정신역동 이론. 여러분, 정신역동 이론이라는 게 뭘까요? 들어보셨나요? 자, 정신역동 이론. 자, 인간의 정신 안에는 어떤 구조물들이 있어요. 구조물. 뭔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떤 구조물들, 무엇인가가 이 안에 있는 거야. 얘네들이 역동적, 다이나믹하게 서로 부딪히고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이 안에서 서로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활동을 함에 따라서 각기 사람마다 다른 성격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정신역동이론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정신역동이론의 기본 존재는 인간 정신 안에는 어떤 특정 구조물이 있다. 다시 뭐라고요? 특정 구조물. 그 얘기가 중요합니다.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다 구조물입니다.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역동이 다이나믹하다는 얘기죠. 서로 역동적으로 부딪히고 길고 짧고 이런 것에 따라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성격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정신역동이론이에요. 이 정신역동이론에 학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프로이트입니다. 누구요? 프로이트. 한 번만 더. 프로이트. 프로이트라고 쓴 사람들도 있는데 프로이트가 맞습니다. 이게 영어가 아니라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독일어예요. 예, 독일어에서는 얘를 트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이론이라는 걸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한 번만 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이게 입에 붙여줘야 됩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자, 우리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면 프로이트는 인간 정신세계 안에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 원초와 자아, 초자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어요. 그 원초와 자아, 초자라고 하는 구조물들이 어떤 것은 활성화되고 어떤 것은 길고 어떤 것은 약하고 어떤 것은 활성화가 안 됐고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성격을 갖게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게 바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입니다. 자, 두 번째가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릭슨. 누구요? 에릭슨의 심리 사회이론입니다. 에릭슨의 심리 사회이론. 따라해볼까요? 심리 사회이론. 에릭슨의 심리 사회이론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인간 정신 안에 있는 구조물들은 원초와 초자 이런 거 아니고 자아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자아를 강조합니다. 자아. 이 자아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고 짧고 많고에 따라서 어떻게 각기 사람마다 다른 성격을 갖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에릭슨은 어디에 초점 뒀다고요? 자아에 초점을 뒀다. 자, 세 번째 학자가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융이라는 사람입니다. 융. 칼 구스타프 융. 따라붙어. 융. 이 사람은 분석 심리론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여러분 입에 붙여줘야 됩니다. 분석 심리론. 융의 다시 한번 분석 심리론. 분석 심리론. 자, 마지막 학자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 아들러입니다. 따라볼까요? 아들러. 아들은 여러분 지만 알아요. 그죠? 예. 딸들은 저 나중에 시집 가더라도 엄마 해외여행 보내주는데 아들은 지만 알아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야. 그래서 개인 심리론이라고 해요. 개인 심리론. 자, 정신 역동 이론가 종류 4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틀을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앞으로 진도가 나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 프로이트의 뭐라고? 정신 분석 이론. 두 번째 에릭슨의 심리 사회 이론. 세 번째가 융의 분석 심리 이론. 마지막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 됐죠? 자, 그리고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이런 성격을 발달시키는 2가지 요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전과 환경이라고 했었어요. 유전과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은 이 유전을 다른 말로 정신 또는 심리라고도 얘기합니다. 다시 뭐라고? 유전 똑같은 말은 정신, 심리예요. 정신, 심리. 자, 반면에 환경에 똑같은 말은 뭐예요? 이건 사회라고도 해요. 사회. 됐죠? 자,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정신분석이론, 정신자 들어갔죠? 그럼 프로이트는 유전을 강조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안에 환경이나 사회라는 용어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어요. 그럼 이 프로이트는 전적으로 인간의 성격은 뭐에 의해서? 유전에 의해서 발달되어진다. 유전에만 초점을 둡니다. 유전에.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처음으로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등장을 해요. 에릭슨은 뭐하고 뭐의 결합인가요? 심리 플러스 사회입니다. 심리는 유전이고,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릭슨은 인간 성격 발달에 있어서 유전적 요인을 무시하였다. 유전적 요인 인정한 겁니다. 거기에 뭐가 붙었죠? 사회가 붙었어요. 사회는 뭐죠? 환경적 요인이죠. 이해됐나요? 다시 정리합니다. 에릭슨은 이런 정신역동 이론가 중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유전 말고 환경도 성격 발달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첫 번째 학자입니다. 이해됐나요? 이 사람은 유전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세 번째 학자 융이 등장합니다. 융은 분석 심리론입니다. 뭐 강조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들러도 개인 심리 이론입니다. 뭐 강조하고 있죠? 유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역동 이론가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인간 성격 발달에 있어서 유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정신역동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 이 정신 안에 뭔가 구조물이 있대요. 그걸 자, 원초와 초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중에 인행사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 우리가 다뤄볼 거예요. 자, 그거 보여집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아 좀 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초자 있으면 한번 구경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 MRI로 찍는다고 보여져요? 엑스레이로 찍는다고 보여집니까? 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구조물들은
사실은 어떤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아이씨 뭐 그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뻥치지 마 씨 어디 자아가 있고 어디 초자아가 있는데 어디 보여줘봐 한번. 그래서 뭐가 등장하냐면 행동주의 이론이 등장합니다. 무슨 이론이요? 행동주의는 자 여러분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보여지죠. 눈으로 보여지는 거야.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자 행동주의자들은 정신 역동 이론에 반대해서 등장합니다. 이 행동주의 이론은 왜 반대를 했냐? 니네들이 얘기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조사론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경험적 검증이라는 게 가능해야 되는데 그 경험적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5가지 경험적 검증 기관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죠. 혀로. 그다음에 촉감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청각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만 그게 과학인데 얘네들은 그거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러니 얘네들은 과학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 어디 정신 역동 이론에 반대해서 뭐가 등장한다? 행동주의 이론이 등장한 거예요. 즉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고 관찰할 수 있는 것만 그것은 행동인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인간의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 확인해 보자. 자, 행동주의는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어떤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인간 성격의 발달을 이야기하는데 행동주의자들은 인간 성격은 이렇게 발달된다고 얘기해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어떤 특정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을 강화시킵니다. 뭐가 돼요? 뭐 한다고요? 따르다 강화. 강화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강자가 이 강자가 더할 강자입니다. 한자로. 어떤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오늘도 6시에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6시에 일어났습니다. 모레도 6시에 일어난 거예요. 6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행동이 뭐하고 있죠? 반복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 반복되어진 행동이, 즉 강화된 행동이 한 사람의 습관을 만들고 뭘 만들었다고요?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성격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행동주의자들입니다. 행동주의자들은 다 공통적으로 강화된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그게 안착돼서 성격이 되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뭐다? 행동주의론이다. 알겠나요? 그래서 행동주의는 학자들이 등장하는데 자, 파블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파블로프. 러시아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파블로프야. 성은 파실까요? 이반 파블로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파블로프가 고전적 조건화 이론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고전적 조건화 이론. 시작. 고전적 조건화 이론. 자, 파블로프 올해 시험 안 나왔습니다. 내년 시험 꼭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알겠죠? 예. 자, 두 번째, 스키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뭐라고요? 이 스키너가 좋아했던 스포츠는 뭐였을까요? 스키? 스키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스키는 너나 타. 그래서 스키너입니다. 스키를 너무 싫어해서, 스키를 좋아했으면 스키 나가 되겠죠? 예, 스키를 너무 싫어해서 어떻게, 스키는 너나 타. 그래서 스키너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예, 밑에다 꼭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스키너는 스키를 싫어했다. 이렇게. 이분이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제시해요. 뭐라고요? 조작적 조건화 이론. 자, 마지막 학자가 등장합니다. 반두라예요. 뭐라고요? 반두라. 이 반두라가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뭐였을까요?
공부하기 정말 싫었던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 과목이에요.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는데 사회학습 관도라 알았죠? 사회학습 관도라 알겠나요? 제발 사회학습 관두시고 사회복지학 학습을 하십시오, 여러분. 알겠죠? 사회학습 관도라. 이 세 명을 우리는 행동주의 이론가라고 얘기합니다. 행동주의 이론가. 이 세 분이 다 어떻게 공통적으로 저 강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안에 이 세 이론 안에 심리나 또는 정신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사람들은 뭐에 초점을 둔 건가요? 환경에 초점을 둔 겁니다. 환경이 결국 인간의 행동을 만든다라고 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어떤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등장하는데 이것도 행동주의 이론하고 좀 행동주의 이론에 영향을 준 겁니다. 인지론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인지론. 사람은 본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각하느냐, 세상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기본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인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지 과정을 통해서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보니까 우습게 생겼다고요? 응? 짜증나요? 네. 세상을 바라볼 때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주관적 인지를 갖고서 세상을 뭐하고 있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인지는 일종의 성격을 만드는 기초 초석이라고 보면 돼요. 성격을 만들 때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느냐가 쌓여서 나의 성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 인지 이론과 관련되어진 학자가 두 명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피아제가 등장합니다. 뭐라고요? 피아제.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피아제. 프랑스요? 피아제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안 배우셨어요?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이 정도 알아야죠. 우리 상식입니다. 이분 성이 뭐죠? 피시죠? 이름은 아제입니다. 아제. 이분 어디 분이신지 몰라요? 충청도 괴산 분이세요. 빨리 쓰십시오. 책에다 충청도 괴산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피아제 엄마가 피아제를 임신했습니다. 임신하고서 길을 건너가고 있어요. 그때 돌멩이 하나가 막 굴러왔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분이 그 피아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돌 피아제. 그래서 이제 피아제가 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괴산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괴산이라고 썼잖아요. 아니, 쓸 뻔했구나. 이분 스위스 사람입니다. 스위스는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프랑스식 이름을 쓴 겁니다. 장 피아제예요. 장 피아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이라고 합니다. 인지가 도대체 어떤 순서에 따라서 만들어질까? 인지 발달 이론. 그 인지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요소 중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도덕성. 여러분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주관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 물건이 이렇게 하나 떨어져 있었을 때 이걸 갖고 가는 게 도덕적이냐 아니면 내버려 두는 게 도덕적이냐 아니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 원래 주인한테 찾아주는 게 도덕적이냐 사람마다 다르게 자신의 도덕성을 발현할 수 있겠죠. 인지 안에서도 뭐가 도덕이라고 하는 요소가 인지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도덕성만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콜버그라는 사람입니다. 뭐예요 이름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입니다. 자, 작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죠. 콜버그는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인지적 요소 중에서 도덕성만 갖고 연구를 한 겁니다. 작년 시험 문제는 재작년 시험 문제죠. 콜버가 피아제한테 영향을 받은 거예요? 피아제가 콜버그한테 영향을 받은 겁니까? 콜버그가 피아제한테 영향을 받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콜버그는 피아제한테 영향을 받아서 이론 체계를 구성한 겁니다. 도덕성 발달 이론.
알겠죠? 자, 여길 봤더니 이 정신 역동 이론의 창시자는 누굴까요? 푸 선생님입니다. 푸 선생님이요. 이제 우리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이 푸 선생님은 창시자고 나머지 에릭슨이나 융이나 아들러는 전부 푸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해됐나요? 프로이트한테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의 이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썼을 적에 여기 좀 잘 보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프로이트는 인간을 짐승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동물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에 충실한 존재,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 이렇게 바라봤어요. 즉 인간을 긍정적으로 봤습니까? 부정적으로 봤습니까? 그렇죠. 인간을 매우 부정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행동주의론이 등장합니다. 행동주의론은 파블로프부터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그 파블로프를 부정하기 위해서 파블로프에 반대되기 위한 개념으로 스키너가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제시한 겁니다. 스키너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출신 교수입니다. 실제로 이 행동주의론의 가장 주축이 되어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스키너가 되는 거예요. 스키너가. 알겠죠? 근데 스키너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번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나한테 갓 태어난 아기를 하나 데려다 줘라. 그럼 내가 그 아기를 네가 원하는 성격으로 그대로 만들어주겠다. 그걸 스키너의 백지장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 다른 애를 그냥 멀쩡한 애를 하나 데리고 와라. 그럼 얘가 폭력적이고 나쁜 성격을 갖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런 성격을 만들어 줄 거고, 얘가 차분한 성격,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네가 원하는 성격대로 내가 너를 얼마든지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보면 기계가 있으면 기계는 버튼을 꾹 눌러주면 기계가 돌아가죠. 외부에서 버튼을 꾹 눌러주면 기계가 움직이는데 다시 버튼을 한 번 더 외부에서 눌러주면 기계가 멈추죠. 즉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함에 따라서 외부에서의 어떤 자극이나 행동에 따라서 그 대상이 움직이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바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걸 뭐라고? 환경결정론.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고를 환경결정론이라고 해요. 환경, 즉 외부에 있는 것이 나를 다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그걸 무슨 결정론? 환경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이때 인간은 뭐냐면 기계적 존재가 됩니다. 뭐라고요? 기계적 존재. 기계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외부, 환경에서 눌러줘야 내가 움직이고 다시 환경에서 눌러줘야 내가 쓰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인간은 극도로 수동적인, 즉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기계적 존재로 본 게 바로 스키너입니다. 여러분, 스키너는 인간을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봤어요? 긍정적으로 봤을까요? 그렇죠. 부정적이지. 얘도 인간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해됐나요? 다시 정리하자면 정신역동이론이나 행동주의의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어낸 프로이트나 또는 스키너는 인간을 매우 부정적 존재, 저거 짐승 같은 존재야, 저거 로봇 같은 존재, 기계 같은 존재, 이렇게 본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이해됐죠? 그것에 반해서 거짓말하지 마. 인간은 참 멋진 존재야.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참 멋지고 괜찮은 존재야 라고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무슨 주의? 인본주의. 인간이 근본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인본주의는 정신역동이론과 행동주의를 찬성하여 등장했다. 찬성이 아니라? 그렇지, 반대하여 등장하였다. 이해됐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제3의 심리학. 다시 뭐라고요? 제1의 심리학,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 제2의 심리학, 행동주의,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반대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인본주의, 제3의 심리학입니다. 이 안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첫 번째가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 뭐라고요? 따라해봅시다. 매슬로우. 매슬로우는 우리 시험에 두 군데서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출제가 되고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사회복지 행정론에 가시면 동기부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직원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때 이 매슬로우의 이론을 활용합니다. 두 군데서 시험에 나온다는 사실 잠깐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위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이론이요? 자, 그럼 두 번째가 로저스입니다. 칼 로저스라고 해요. 다시 로저스 시작. 로저스의 현상학적 이론이라고 해요. 다시 로저스의 현상학적 이론 시작. 자, 이게 성격 이론 답니다. 성격 이론 몇 명인지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11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프로이트 각각에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11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문제는 얘네들을 섞어서 한 문제 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성격 이론 우리가 25문제를 풀 때 그중에서 12문제가 성격 이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각 하나씩인데 때에 따라서는 파블로프하고 콜버그는 안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항이 11개, 10개 정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다시 정리하자면 나머지 학자들은 반드시 한 문제가 또는 이상이 출제가 되어지는데 이들 중에서 유일하게 누구? 콜버그하고 파블로프는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다 정도 보시면 돼요. 이걸 또다시 정리하자면 무슨 얘기지? 얘는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얘는 반드시. 그리고 복합형 문제 하나 나옵니다. 얘네들을 섞어서 하나의 지문으로 묶은 문제 하나가 출제가 됩니다. 제 말 틀리나? 만나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출제됩니다. 알았사옵나이까? 이해됐죠? 자, 특히 이 성격 이론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공부를 우리 앞으로 공부할 때 뒷따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을 공부할 때 사회복지 실천론 공부할 때 진단주의라는 걸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 진단주의는 사회복지사들이 드디어 정신 바싹 차리고서 지식에 근거한 사회복지 실천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사회복지사 때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지식은 도대체 뭘까요? 복지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그렇죠. 인간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 사람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인간에 대한 지식이고 그 인간을 이해하는데 우리 복지사들이 맨 처음으로 활용했던 이론 체계가 바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은 실천론을 공부할 때 써먹어야 되고 그리고 실천 기술론에 가시게 되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가시게 되면 정신 역동 모델 다시 정신 역동 모델이 두 군데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정신 역동 모델이 있고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안에서 사회복지사가 사용하는 실천 기법으로서 또는 모델로서 정신 역동 모델이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해가 됐죠? 그때 그 정신 역동 모델이 바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을 그대로 사회복지사가 사용하면 모델로 그게 정신 역동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프로이트에 대한 공부가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려요. 그래서 인행사의 첫 번째 덩어리인 성격 이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시험은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거 여러분 잘 정리해 두셔야 된다. 그리고 핵심되는 건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이다. 됐나요? 얘네들 잘 공부를 못 해놓으시면 나중에 실천 기술론 공부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알았죠? 두 번째 덩어리가 등장하는데 걔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예,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자, 12시입니다. 현재 시간이. 현재 시간 12시인데, 1시까지. 1시부터 수업을 다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부터 인간의 행동과 사회 환경의 두 번째 파트인 인간의 발달 과정에 관한 얘기를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예, 좀 정리가 되시나요? 정리되시죠? 이런 기본적인 틀을 알고 맥락을 알아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알았죠?